안녕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를 원하지만 정작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고, 성공을 하시고 싶은 분들, 성공을 시키고 싶은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알고 사는 인생과 모르고 사는 인생 결론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조선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남긴 지혜와 현대 성공 사례들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좋은 인맥을 가져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어떠한 성향과 태도를 지닌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 생활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학문 연구와 집필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순간을 함께 극복해준 사람들과의 인연 덕분에 더욱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목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배움을 추구하며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 인간관계의 폭, 심리적 안정감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가지 중요한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B. 학문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학문과 자기 성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학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적 성장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결국 실천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 태도.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방대한 저술 활동을 이어갔으며 학문적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는 지적 성장과 깊이 있는 성찰이 실천적 가치를 이끌어낸다고 믿었으며 지적인 자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은 그가 학문적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을 실제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동료들과 학문적 토론을 즐겼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자신의 견해를 다듬어 갔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남아 있으며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실제 삶과 연결되는 배움을 실천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지적 자극을 주는 사람과의 교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쉽게 나태해질 수 있고 자기 수준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지향하게 됩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장 흐름을 꾸준히 탐구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열정적인 동료와 함께할 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요? 라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학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과거의 위인들 역시 지적 교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지적 성장을 이끌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지식을 더욱 넓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으며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배움이 더욱 촉진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직 익숙지 않은 분야라도 호기심과 학습 의지를 가지고 뛰어듭니다. 다산 정약용이 다양한 학문을 접목하고 연구 주제를 확장해 갔던 것도 바로 이러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1세기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소모적인 잡담과 근거 없는 비난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던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잠재 있지만 그것이 이끌어져 나오려면 올바른 환경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태함을 질책해주는 동료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학문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학문과 배움을 지속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멈추거나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며 끊임없이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의 전염 효과. 이러한 태도는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가 개인의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도 이건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해도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며 다음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산 정약용과 도전 정신. 다산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정치적, 사회적 장애를 겪었지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를 지지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의 수많은 저서와 개혁안이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유배 생활을 단순한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학문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산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유효한 태도입니다. 도전 정신을 갖춘 사람들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3 도전 정신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가 스트레스 내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가들의 경우 초기에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줍니다.
팀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에서도 리더가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구성원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들과 교류를 늘려야 합니다. 이들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함께 있는 이들에게 도전 의식과 희망을 심어주며 결국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우리 곁에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도덕성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도덕성과 신뢰는 단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윤리적 기준을 저버리지만 신뢰를 쌓은 관계는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신뢰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더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 다산 정약용은 실학을 연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윤리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오래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신뢰는 기업 운영과 리더십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집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불필요한 감시나 견제가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신뢰가 부족한 조직에서는 불신이 쌓이며 협력이 어려워지고 성과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의 가치.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은 단순한 말보다 행동으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지만 신뢰를 쌓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얻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했으며 마하트마 간디는 신뢰를 바탕으로 비폭력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 그들의 원칙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신뢰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지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반면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더욱 단단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5. 협력과 공유를 즐기는 사람. 현대 사회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따라서 협력과 공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협력은 단순히 일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활용할 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과 협력의 가치. 다산 정약용은 여러 학문을 접목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공동의 지혜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외부의 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식을 나누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 개혁안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실학 정신은 단독적인 연구가 아닌 협력과 공유를 통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현대에서도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다양한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며 전기차 시장을 혁신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이처럼 협력은 한 사람의 역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협력적 사고가 만드는 기회. 오늘날의 성공적인 기업과 조직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팀워크와 정보 공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협력과 공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협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력적인 환경에서는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쉽게 발굴된다고 합니다. 또한 협력을 통한 경험 공유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협력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결국 더 나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력과 공유를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스스로도 그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협력을 강조하는 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협력적 태도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협력적인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력과 공유를 즐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협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6.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 우리는 칭찬과 지지를 좋아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을 진정으로 바라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도와줍니다. 다산 정량용과 비판적 조언. 다산 정량용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연구나 개혁안에 대한 솔직한 비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비판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태도가 그의 학문적 성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학문적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도 배울 점이 많으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인물들이 자신을 날카롭게 비판해줄 조언자를 곁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주변에서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사람들을 신뢰했고 이를 통해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언. 우리 주변에도 진심으로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나 멘토는 우리의 약점을 부드럽게 지적하며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지적해주는 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개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조언을 받을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를 칭찬해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는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편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쓴소리를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듯이 우리도 주변에서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며 때로는 냉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7. 마무리하며 앞서 살펴본 5가지 유형을 종합하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우리의 성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장과 발전을 돕는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하며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